네, 생활윤리입니다. 실천윤리학과 윤리 문제에 대한 연구 탐구죠. 현대인의 삶의 다양한 쟁점, 인간의 삶이 윤리적이고, 그래서 윤리라는 것은 인간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규범을 말하는 거죠. 당위적 행위나 품성을 강조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평가하는 성격을 지니고, 행동량의 성격을 지기 때문에 규범성을 띠고 있다는 거, 윤리 자체가. 그래서 현대사에 다양한 윤리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윤리로 생명윤리, 성과 가족윤리, 사회윤리, 과학과 환경, 문화, 형황윤리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실천윤리학의 성격과 특징 그리죠. 제일 먼저 윤리학이라는 것은 지켜야 할 도덕 행정의 규범을 탐구하는 학문이고, 윤리학의 특징은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실천윤리학이에요.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특징은 탐구함. 그래서 규범윤리학은 인간 성품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해결 방안,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규범과 윤리학과 이론윤리학, 실천윤리학으로 구분된다. 규범윤리학이 이론과 실천윤리학 구분된다는 거. 그다음 메타윤리학이 있어요. 도덕적 언어 의미 분석, 정당성 검증, 또 성립가능한지 모색함. 시험에서는 이제 이론 윤리학, 또 실천 윤리학, 또 규범 윤리학, 아니 규범이고 메타 윤리학, 그다음 기술 윤리학 이렇게 이것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기술 윤리학은 도덕성을 명확히 기술하고 기술된 인과관계를 수술하는 거. 그래서 규범 윤리학은 이론과 실천 윤리학으로 나눠져요. 이론이냐 실천이냐. 그래서 원리 중심, 이론적 근거, 이론은 공리주의, 덕윤리 같은 게. 그래서 이론율을 현대사회 문제에 적용함,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모색, 생명 정보, 환경윤리 같은 거. 그래서 또 실천윤리학의 등장과 배경, 구체적인 일 제공하지 못한 윤리학 한계에 있죠. 사회 세계와 정보사회 문화에서 발달했다는 새로운 윤리 등장. 구체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거죠. 다양해서 제기되는 문제 발달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다루고,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윤리학의 연구 성과를 그리고 또 의학이나 법과 종교 다양한 분야 전문 지식을 학제적 접근을 한다는 거. 실천 윤리학은 뭐예요? 학제적 접근. 그래서 기술 윤리학이 됩니다. 그죠? 사회창에서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인류학자, 사회학자, 각 시대의 도덕을 탐구했다. 개인의 생활이나 경험 대상 현실 도덕에 대한 과학적 기술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과학적 기술. 이론 기술 윤리학이 말하고 과학적 기술. 그래서 이상적 도덕, 철학적 쉽게 도결할 수 있다는 것. 기술력은 개인의 사회생활 도덕성의 경제적 과학적인 객관적 사실. 규범 윤리는 메탈리학과 구분이 된다는 거죠. 도덕적 탐구 방법은 도덕적 의미를 지닌 지적 활동, 또 도덕적 현상을 이해하고 윤리 문제를 탐구. 한번 읽어보고요. 도덕적 탐구의 방법은 도덕 추론, 비판, 배려적 사고력 여러 가지 있겠죠. 도덕을 위해 참과 거짓을 구분한 사실 판단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도덕 판단을 내리는 사고 과정. 도덕 원리 대전제, 사실 판단 소전제, 도덕 판단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비판적 사고는 적성을 따져보는 것. 배려적 사고는 공감 능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필요를 충족해 고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 탐구 방법, 윤리적 딜레마, 자료 분석, 입장 채택, 최선의 대안 도출, 반성적 성찰. 그 다음 윤리적 성찰과 실천. 윤리적 성찰의 중요성은 마음가짐, 행동, 그 가치관에 관해 우리가 윤리적 관점 깊이 반성 살피는 제도죠.
이제 도덕 원리와 모범적인 도덕 행동. 그래서 이제 특수는 자신의 경험에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 윤리적 성찰의 중요성, 도덕 자각을 계기가 될 수 있고 인격을 함양하고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성찰의 방법은 윤리적 성찰 관련된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 정당성, 정당한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정당한가? 동서양은 윤리적 성찰의 방법, 증자의 일일삼성, 또 거경, 인간이 참된 삶이 무엇인지 성찰한 마음을 한 곳에 틀림없이 몸가짐의 덕성을 함양하는 것. 신독이란 것은 홀로 있을 때 도리 어긋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불교는 참선을 강요하죠. 번뇌를 끊고 진리를 수행하는 법. 소크라테는 삼파술,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 감정이나 행위의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증자의 일일삼성, 증자는 말했다. 나는 날마다 하루에 3번 반성한다. 남을 돕는 데 정성스럽게 하였는가. 둘째는 친구와 교제하는 신뢰를 다했는가. 스승의 배운 것을 짧게. 공자와 제자의 증자는 매일 하루 3번씩 반성, 일일삼성했다는 거. 그 다음 소크라테스 성자에서 나는 내 숨이 붙어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결코 지혜를 사랑하고 구하는 그만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언제 누구를 만나도 충고하고 내 소신을 밝히는 그만두지 않을 거죠. 세상에 밝은 사람이여 당신은 지혜와 무력이 있어서 가장 명성이 높고 위대한 나라 아테네 사라처럼 오로지 많은 돈을 손에 넣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부끄럽지 않소. 명성과 지혜에 관해서는 신경 쓰면서 살아나 진리를 마음에 두지 않고 정신을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왜 그 부끄럽지도 않소. 소크라테스 당시의 재물이나 명성을 쌓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자신의 영혼을 훌륭하게 하는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을 비판하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데 필요한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 중형이죠. 도덕적인 품성은 정확하고 좋은 것이 되려면 중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정념에는 지나친 모자람 그리고 중간이 있다. 공포나 분노, 쾌락이나 고통은 너무 적게 느낄 수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좋은 것이 못 된다. 마땅한 데 마땅한 일에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동기 그리고 마땅한 태도로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중간이고 동시에 최선이다. 이것이 곧 덕의 특징이다. 덕은 중형이다. 지나침과 모자람은 악덕의 특징이고 중형은 덕의 특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위나 태도를 성찰한 방법으로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에 대해서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동기로 느끼거나 행하는 중형을 강조한다는 거. 토론을 통한 성찰. 인간의 인식과 판단에서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주관적인 의견이 보편적 삶 행태에 나가면 도움을 주는지. 주장하기, 판도하기, 재발론 정리하기 한번 읽어보고요. 그래서 윤리적 실천을 위한 도덕탐구 윤리적 성찰, 도덕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조롭게 추구해야 되는 거. 또 도덕탐구와 윤리천에서 윤리적 실천으로 나가야 되는 거. 토론의 필요성을 역설한 밀 우리나라 자신이 의견이 진리라는 점을 정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의견을 반증하는 자유를 완전하게 진단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과 토론과 경험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잘못된 의가 이해에 근거한 경험을 통해서 사실과 토론에서 행해지는 논증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밀은 무엇이 진리인지 밝히는 가장 좋은 토론 방법이며 인간은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윤리적으로 성찰하는 삶을 강조한 2. 지구는 어려서부터 손쉬운 방법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몸을 겪어 마음이 혼란에 빠지고 행동이 어긋나게 되어 공부를 하지 않는 듯 하니 결코 성공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년들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바르게 하여 조용히 앉는 정자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지켜야 할 9가지 모습인 구형의 몸가짐을 가지겠으니 이것은 배우는 사람이 먼저 힘쓰는 바입니다. 이 얘기죠. 학문은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도덕적 행위가 근거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의 탐과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문제 해결과 실천하는 데 주력한다고 본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실천에 주력을 하는 거죠. 실천 방안에.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이 도덕적 언어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타당성 이게 메타 윤리학이에요. 그럼 이건 뭐죠? 실천 방안이니까 실천 윤리학인 거죠. 실천 윤리학. 이러한 주장이 뭐뭐 한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근거가 되는 원리를 정립하는 게 이론 윤리학이죠. 얘는 이론 윤리학입니다.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한 지 가능을 검토해야 함을 간과한다. 정당성을 하는 게 메타 윤리학이죠. 간과한다. 그죠? 그래서 얘는 메타 윤리학. 지금 이제 실천 윤리학을 얘기하는 거죠. 도덕적 도리를 결변상의 정의함을 간과한다. 그죠? 이게 맞네. 얘가 실천 윤리학의 얘기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예, 다음 윤리학 강조에 대한 설명이다. 개인이 지닌 도덕의 삶에 대한 그 경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차원에서 과학적 탐구 또 여기서 사회적 구조 기능 속의 도덕을 객관적으로 기술한다나 이게 기술 윤리학이죠. 기술 윤리학. 그럼 봅시다. 윤리 문제 가치 중립적 기술 윤리학이에요. 그죠? 맞는 거고. 윤리학은 도덕성의 논증의 타당성 분석은 이게 메타 윤리학. 타당성 메타 윤리학. 그다음 도덕은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이게 기술 윤리학 맞네요. 답은 2번이 나와버렸네. 다음은 윤리학 입장에서 부정에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장에 대해서 부정. 이게 위 내용과 다른 내용을 찾으라는 거죠. 현대사나 기술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에 따라 새로운 윤리학이 증명했다. 다양한 발전과 생명, 환경, 정보, 다양한 도덕적 윤리 문제 이론을 적용하는 관점. 실천적인 지침에 제공한다. 실천. 그럼 얘는 규범 윤리학 중에서도 실천 윤리학에 포함되는 거죠. 실천 윤리학. 그럼 실천 윤리학과 대비되는 게 이론 윤리학이에요. 이론. 그럼 여기에 이론 윤리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상황에 적용하는 거 실천 맞고요. 도덕적 의미론적 연구 말하는 것은 이론 윤리학이에요. 그죠? 이론 윤리학. 답이 이미 나와버렸네. 2번. 예, 다음은 윤리학의 판단을 위한 근본 원리를 탐구하고 근본 원리 윤리용을 해결하는 기준을 이게 이론 윤리학이죠. 이론 윤리학. 그 다음에 윤리학은 학문적 가능성을 모색한다. 의미 분석, 타당성 검증 이게 메타 윤리학이죠. 그래서 가치 문제시 가치 판단을 도덕 문제에 접근한다. 가치 중립적인 게 이게 기술 윤리학이죠. 도덕적 언어 개념에서 이게 메타 윤리학이고요. 그다음 나는 윤리학이 도덕적 담화에 하는 게 이게 메타예요. 메타. 근데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아닌 거죠. 다 틀렸고. 나는 윤리학 현실에서 발생하는 게 실천 윤리학에 관련된 내용이죠. 실천 윤리학.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가는 이론의 타당성 검토고요. 검토를 해. 이게 가는 이론의 타당성 검토를 해 나의 지식을 메타 윤리학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됩니다.